우리가 벽 앞에 서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 벽에 손을 뻗어 밀어보면 매우 단단한 감촉이 손바닥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손은 벽을 통과하지 못하고 표면에서 그대로 멈춰섭니다.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이 현상은 마치 우리에게 절대적인 진리처럼 느껴지죠. 만약 누군가 나는 저 벽을 그냥 통과할 수 있어 라고 장담한다면 우리는 그를 정신이 아픈 사람으로 취급하거나 좋게 봐도 어떤 트릭을 숨겨놓은 마술사 정도로 생각할 겁니다. 정말로 누군가의 몸이 벽을 통과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우리의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아주 작은 세계, 원자와 전자가 지배하는 미시세계에서는 이 절대적인 불가능이 매 순간 깨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통과할 수 없는 벽인데 입자들은 마치 유령처럼 스르륵 벽을 통과해버립니다. 이번 편에서는 양자세계의 기묘하고 놀라운 현상인 양자 터널링에 관해 알아보죠. 우리가 사는 거시세계, 즉 고전역학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에너지가 부족하면 장벽을 넘을 수 없다는 명제는 예외 없는 철칙입니다. 그런데 물질의 크기를 나노미터 단위로 확 줄여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익히 알려져 있듯 원자는 대부분 텅텅 비어 있습니다. 원자 핵이 축구장 한가운데 놓인 작은 구슬이라면 전자는 관중석의 끝자락을 떠도는 먼지 한 톨에 불과합니다. 즉 원자의 내부는 사실상 텅텅 비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텅 빈 원자들로 이루어진 우리의 몸이 마찬가지로 텅 빈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벽을 통과하는 건 오히려 통과하지 못하는 것보다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마치 두 개의 안개 구름이 겹치듯 슥 지나가야 할 것 같죠. 그런데 현실에서 우리는 벽에 가로막혀버립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벽이 물질로 꽉 차 있어서가 아니라 그 표면이 보이지 않는 두 겹의 양자적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손을 이루는 원자들도 벽을 이루는 원자들도 모두 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는 음전하를 띠고 있죠. 이 때문에 마치 같은 것끼리 밀어내는 자석처럼 손과 벽을 구성하는 전자는 서로 닿기도 전에 강력하게 밀쳐냅니다. 이렇게 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전자기적 반발력, 바로 이 힘이 우리가 느끼는 딱딱함의 정체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벽을 만질 때 느끼는 감각은 손과 벽의 표면의 전자구름끼리 서로 밀어내는 힘을 뇌가 감지해 만드는 일종의 전기적 촉감인 셈이죠. 이것은 벽뿐만이 아니라 모든 물체에도 적용됩니다. 핸드폰을 손에 쥐었을 때 느껴지는 감촉, 의자에 앉았을 때 엉덩이에 전해지는 느낌, 마우스를 딸깍할 때 손가락 끝에 닿는 저항감, 이 모든 것은 물질 자체를 직접 만지는 것이 아니라 전자끼리의 반발력을 느끼는 것이며 우리는 몸이 물체에 닿은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진짜로 닿은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바닥에 서 있는 것조차 이 반발력으로 인해 미세하게 공중에 떠 있는 것이니 극단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일상을 공중부양하며 살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우리가 벽을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런 전자기 반발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파울리 베타 원리죠. 이 원리에 따르면 전자와 같은 페르미온 입자들은 결코 동일한 양자 상태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즉 벽을 이루는 전자들은 모든 에너지 상태가 촘촘히 자리 잡혀 안정된 배치를 이루고 있어서 손을 구성하는 전자들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양자 상태의 빈자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전자들은 서로 겹쳐질 수 없으므로 파울리 베타 원리는 고체가 서로를 관통할 수 없게 만드는 결정적인 장벽이 됩니다. 물리적인 공간은 텅 비어 보일지라도 양자 상태의 공간은 이미 꽉 차 있는 불가침의 영역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반발력들을 이길 만큼 더 큰 힘을 주면 벽을 통과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큰 힘이 가해지면 벽은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벽으로서의 구조를 유지하지 못하고 부서져 버립니다. 게다가 파울리 베타 원리는 힘으로 밀어붙여 깨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리를 억지로 넘어서려 한다면 아예 물질의 구조 자체가 붕괴해버리죠. 극한의 압력에서는 전자가 원자 핵에 찌부러지며 중성자 별과 같은 초고밀도 물질이 만들어지고 극한의 고온에서는 전자가 원자로부터 떨어져 나가 해체되며 플라즈마 상태로 변합니다. 즉 전자기적 반발력은 넘을 수 있지만 그 결과는 통과가 아니라 파괴에 가깝고 파울리 베타 원리를 넘어서려 한다면 물질 자체가 아예 다른 상태로 붕괴해버립니다. 결국 우리가 벽을 쉽게 통과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물질이라는 개념을 가능하게 만드는 우주의 기본 규칙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전자기적 반발력과 파울리 베타 원리는 거시세계의 물질의 안정성과 견고함을 부여하며 물질이 물질로서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양자세계는 이보다 훨씬 복잡하고 기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익히 잘 알려져 있듯 입자는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죠. 따라서 입자의 상태는 하나의 점이 아니라 공간에 퍼져 있는 파동함수, 즉 확률의 분포로 표현됩니다. 이 파동은 장벽을 만나면 급격히 약해지지만 완전하게 0이 돼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두
두꺼운 층간 벽이 있어도 윗집의 발망치 소리가 아랫집까지 들리는 것처럼 입자의 파동은 장벽 속에서 지수함수적으로 급격히 줄어들지언정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장벽 너머까지 꼬리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입자가 장벽 너머에도 작지만 분명한 존재적인 확률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미미한 확률이 관측이라는 과정을 통해 실제로 실현되면 입자는 마치 공간 이동을 한 것처럼 장벽 너머에서 갑자기 뿅 하고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 세계에서 발생하는 기묘한 현상, 양자 터널링입니다. 그런데 이건 앞서 알아봤던 전자기적 반발력이나 파울리 베타 원리를 아예 무시하며 발생하는 현상 같습니다. 벽을 뚫지 못하도록 만드는 규칙이 있는데도 벽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상은 벽은 여전히 존재하며 반발력도 그대로 작용하고 베타 원리 역시 단 한순간도 깨진 적이 없습니다. 다만 파동함수의 희미한 꼬리가 장벽 너머까지 스며들어 있고 그곳에서 발견될 작은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것일 뿐입니다. 양자 터널링은 금지된 걸 뛰어넘는 기적이 아니라 양자역학이 허용하는 룰을 철저히 따르면서 발생하는 매우 합법적인 현상인 것이죠. 이 때문에 양자 터널링은 입자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동한다는 고전역학적 개념으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동이 아니라 사실상 입자의 존재 확률이 어느 쪽에서 실현되느냐의 문제에 가깝죠. 마치 영상에서 중간을 잘라내 편집한 점프컷이나 게임에서 렉이 걸려 캐릭터가 툭툭 끊기며 순간이동하는 것과 같이 존재 자체가 시공간의 연속성을 건너뛰는 것처럼 보이는 매우 놀라운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원자로 이루어진 우리의 몸도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으니 벽에 계속 몸을 던지다 보면 언젠가 한 번쯤은 양자 터널링돼 벽을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를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몸무게 70kg가량의 성인이 20cm의 벽을 통과할 확률은 대략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10의 35제곱분의 1, 그냥 10의 35제곱분의 1이 아닙니다. 0이 10의 35제곱개가 붙어야 겨우 1이 나오는 숫자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의 개수는 대략 10의 80제곱개 정도로 추정되며 우주가 탄생한 지 138억 년이니 이를 초로 환산하면 10의 17제곱초가 됩니다. 즉 빅뱅 직후부터 지금까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가 인간이 되어 매 초마다 벽에 몸을 던지며 터널링을 시도한다고 가정해도 성공 확률이 한없이 0에 수렴하는 그냥 말도 안 되는 확률입니다. 그럼에도 이 극미한 확률을 뚫고 당신이 만약 기적적으로 벽을 터널링하는 데 성공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이 장면을 옆에서 보는 사람은 아주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당신은 벽 앞에서 사라졌다가 순식간에 벽 뒤에서 짠 하고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몸에는 허락되지 않은 이 기적같은 양자 터널링 현상이야말로 우주를 작동시키는 필수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거대한 증거는 바로 태양이죠. 태양은 수소 핵융합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양성자끼리는 서로 양전하를 띠고 있어 강하게 밀어내는 쿨롱 장벽에 막혀 있습니다. 고전 물리학으로 계산해보면 이 장벽을 뚫기 위해서는 온도가 적어도 10억 도는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태양 중심부 온도는 고작 1500만 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에너지로는 장벽을 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만약 고전 물리학으로만 생각한다면 태양은 지금처럼 뜨겁게 타오르지 못하는 차가운 가스 덩어리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양자 터널링이 개입하며 양성자의 파동함수 일부가 쿨롱 장벽을 통과합니다. 개별 양성자 입장에서 보면 그 확률은 극도로 낮지만 태양 내부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의 양성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매 순간 엄청난 수의 양자 터널링이 발생하며 그 결과로 태양은 오늘도 활활 타오르고 있죠. 만약 양자 터널링이 아니었다면 태양은 재구시를 못했을 것이고 지구도 생명도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멀리 가지 않아도 양자 터널링 현상은 이미 우리의 일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PC와 스마트폰의 플래시 메모리는 전자를 절연체 장벽 안에 가두거나 꺼내는 과정을 통해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전압을 걸어 포텐셜 장벽의 모양을 바꾸면 전자가 터널링을 통해 장벽 안팎으로 인아웃하며 0과 1의 정보를 만드는 방식이죠. 양자 터널링은 우리의 몸속 생명의 설계도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의 유전자인 DNA는 두 가닥이 수소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결합 사이에 있는 수소 원자핵은 본래의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지만 가끔 양자 터널링을 통해 반대편의 가닥으로 순간적으로 이동해 버리기도 합니다. DNA를 복제해야 하는 찰나의 순간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지면 염기짝을 잘못 인식해서 A와 T가 만나야 하는데 G와 C를 갖다 붙이는 등의 일종의 복사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물학적 돌연변이입니다. 물론 생물학적 돌연변이에는 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인류가 지금처럼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할 수 있었던 건 끊임없이 DNA에 던져지는 이 확률의 주사위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생명의 다양성 자체가 양자 터널링의 선물인 셈이죠.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우리는 정말로 벽을 통과할 수 없는 존재일까요? 사실 거시세계의 규칙만을 따르면 대답은 분명합니다. 인간이 벽을 양자 터널링으로 통과할 확률은 한없이 0에 수렴합니다. 우리의 몸은 너무 약하고 장벽은 너무 두껍고 단단하며 주어진 시간은 턱없이 짧습니다. 따라서 벽을 터널링하겠다고 몸을 던지는 행위는 물리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무의미한 도전일 뿐이죠. 그러나 양자 세계에서는 불가능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확률이라는 연속적인 스펙트럼만이 존재할 뿐이죠. 벽이 아무리 높고 두꺼워도 그 너머에 도달할 확률이 희박할 뿐 결코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벽 또한 우리를 완벽하게 막는 존재라기보다는 우주가 일시적으로 확률 밀도를 낮춰놓은 희박한 가능성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입자의 파동함수는 이미 벽 너머까지 미세하게 뻗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양자 세계에서 우리의 존재는 특정 위치에 고정된 점이 아니라 공간 전체로 퍼져 있는 우주적인 확률 분포를 따르는 존재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아주 작은 확률로 벽 너머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미 우리는 벽을 넘은 것과 같습니다. 눈앞의 벽이 절대적으로 불가능으로 느껴지는 건 단지 인간의 거시적인 인식이 그 희박한 확률의 꼬리까지는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벽에는 미세하지만 완전히 닫히지 않은 틈이 있습니다. 우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작은 틈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탄생하고 진화하고 있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현실의 벽도 이와 비슷한 구조를 따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 지독하게 단단해 보이는 벽조차 그 뒤편까지 이어지는 확률의 통로가 숨겨져 있으며 비록 그 확률이 극도로 낮더라도 시간이 축적되고 경험이라는 파동들이 수없이 벽을 두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 확률의 꼬리가 증폭돼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상태가 거시적 터널링으로 실현되는 것이 곧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 벽을 정면으로 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상태 공간을 바꾸듯 우회하고 경로를 재설정하며 또 다른 길을 찾아 나설 수 있습니다. 우주적으로 볼 때 벽이란 무언가를 가로막는 실체가 아니라 확률이 낮은 가능성의 영역이라는 것. 그러니 눈앞의 벽이 너무 높아 보인다고 결코 열리지 않을 것 같다고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우주는 끊임없이 두드리는 파동에게 언젠가는 벽 너머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